21일 IMF가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비기축 통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IMF에 따르면 올해 53.4% 수준인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30년 10.9%포인트 늘어난 64.3%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같은 증가폭은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기축통화국을 제외한 국가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한국보다 위에 있는 나라는 미국과 프랑스, 벨기에,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6개국으로 모두 달러나 유로화를 사용하는 기축통화국들입니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부채 증가폭은 2020년 45.9%에서 2030년 64.3%로 18.4%포인트 폭증합니다. 정부 부채가 늘면 정부가 원금을 갚는데 더 많은 예산을 써야 하고, 이는 국채 발행 물량 증가를 촉발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우려로 올 9월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프랑스의 30년물 국채금리도 최근 3개월간 0.3%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 원에 달하는 데다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최근 1년 새 0.8%포인트나 뛰었습니다. 부채 증가는 장기적으로 환율과 물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화 발행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물가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새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평균액이 2억 3천만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신규 주담대는 평균 3억 6천만 원에 달해 역시 역대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3,852만 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26만 원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올해 1분기부터 늘어나더니 줄곧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통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주택 관련 대출의 상승세입니다. 신규 주담대 취급액은 차주당 평균 2억 2,707만 원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습니다. 서울의 신규 주담대 평균액은 3억 5,991만 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무려 4,250만 원 급증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도 2억 4,324만 원을 기록하며 수도권 전체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또한 차주당 1억 5,478만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하며 매매와 전세 시장 모두 대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을 포함한 잔액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3분기 말 기준 차주당 가계대출 잔액은 9,674만 원으로 전분기보다 56만 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담대 잔액은 1억 5,626만 원으로 집계돼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16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한국의 진짜 나라빚이 4,632조 원에 달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1,738조 원과 공기업과 연금 부채까지 포함한 광의의 국가 부채를 더한 결과입니다. 특히 국내 GDP 대비로는 무려 18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1일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와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1,575조 원, 군인연금 충당 부채 267조 원, 공무원연금 1,052조 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인 D1,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더한 D2,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한 D3까지만 발표하는데 모두 우리나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연금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며 국가가 얼마나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리려면 모든 것을 더한 광의의 부채 4,632조 원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맞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부채 통계 지표는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 분류됩니다. 박 의원이 언급한 뒷보 개념은 광의의 국가부채를 뜻하는 것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뿐 아니라 비금융공기업 부채, 장래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기재부는 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한 뒷보 개념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환율 상승도 국가 부채 규모를 키울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달러를 비롯한 외화로 빚을 내고 있거나 정부가 사실상 보증인 수한 외화 부채가 있으면 환율이 오를수록 같은 달러 부채도 원화로 환산한 부채 규모가 커질 수 있어 한국의 국가 부채 관리에 경고음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9월부터 확대한 가운데 새출발기금을 실제 운영하는 캠코가 채무 상환 능력이 충분한 사람에게까지 840억 원을 감면해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캠코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캠코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조 9,038억 원을 들여 금융권에서 부실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사람 3만 2,703명의 채무 원금을 90%까지 탕감해 준 것으로 알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1,944명은 매달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실제로 갚아야 하는 금액보다 커서 변제 가능률이 100%를 웃돌았습니다. 채무를 감면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특히 새출발 기금으로 채무원금을 3천만 원 넘게 감면받은 17,533명 가운데 269명은 가상자산을 1천만 원어치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사람들이 감면받은 채무원금은 225억 원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빚탕감을 받은 한 대상자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해 같은 해 11월 채무원금의 77%인 9,190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인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만 4억 5,229만 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새출발기금은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금 감면 등을 통해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었으나 고액 자산가들도 빚 탕감 혜택을 받으며 논란입니다. 올해 10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폭이 약 86조 원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총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조 1천억 원 증가한 540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10월까지 총 지출은 584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약 55조 6천억 원이나 불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 수지는 44조 원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통합재정 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 수지는 86조 1천억 원 적자로 집계됐는데 이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국가 재정이 악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10조 5천억 원 커진 겁니다. 국가 채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10월 말 중앙정부 기준 국가 채무는 1,275조 3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16조 3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나라 살림이 악화하는 가운데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금융 상품을 합친 광의통화인 M2 증가율은 올해 들어 미국은 평균 4%씩 증가했으나 한국은 6.9%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9월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올해 9월 M2는 전월 대비 30조 3천억 원 증가한 4,430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역대 최대치로 6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환율 폭등을 두고 원화가 기축통화도 아닌데 지나치게 시장에 많이 풀려 원화 가치 하락을 가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